버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개탄의 특별한 토크. 이번 주 이번 방송도 아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끼리 관심 있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없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끼리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모였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우리 김영범 사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해 주셔야죠. 그래도. 네, 세 번째 방문인데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오고 있네요. 정기적으로. 이러다 그냥 쭉 눌러 앉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싱어송라이터하고 예배 사역자고 요즘 김프리로 방송하고 있는 김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보조 진행자 그렇죠. 같은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내 얘기 말고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자, 오늘 드디어 오셨네 진짜. 그러게요. 번개탄 사역 라디오까지 9년이고 번개탄 TV 3년 반 만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오늘 오신 분 좀 김프리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생각해 보면은 그 본인 채널 외에서 다른 방송에서는 거의 뵙기 힘든 분인 것 같아요. CCM 공방이란 이름으로 팟캐스트부터 또 최근 유튜브까지 해서 꾸준하게 CCM을 저변 확대시키고자 애쓰시고 계시는 주창훈 PD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주창훈으로 활동하는 주프라로 활동하는 주창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프라로 활동하는 주창훈. 네. 근데 주창훈으로 활동하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두 이름이 요새 워낙 같이 쓰이죠. 요즘에는 그냥 주프라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저희가 일단 김영범 사역장님은 찬양 사역자, 예배 인도자, 작사 작곡, 그리고 청년 사역자, 그리고 이제 방송 사역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럼 주창훈 PD님은 누구세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1분 30초 정도 주시면 제가 1분 30초 쫙 훑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저 원래 이제 음대에 가고자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집안의 강력한 반대로 정치외교를 점수에 딱 맞는 정치외교학과에 갔고요. 그리고 그냥 음악을 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계속 음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중가요와 드라마 음악 등등을 전전을 하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간사로 한 3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 길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나는 선교사님을 돕는 삶은 살겠다. 비즈니스의 길로 들어가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직도 음악의 꿈을 포기를 못하고 어디 커뮤니티에 만든 찬양을 올렸는데 네 노래 좋으니까 내가 네 싱글을 한번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CCM 씬에 2011년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앨범을 내면서 앨범을 내는 족족 망했죠. 그래서 이런 망함을 겪고 나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좀 더 응원받고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뜻이 맞는 우리 주변의 사역자분들을 모아서 CCM 공방을 2015년에 만들게 됐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정치학교에 갔다가 정치와 꿈이 맞지 않아 다시 한번 음악에서로 들어왔는데 음반을 내자마자 망하는 바람에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다시 음악에 관계된 사람들과 다시 이 길을 가게 됐다. 같이 다 망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주변에 현재적으로 망하지 않은 분은 김영범 사역자님이 그렇습니다. 저분은 이분들 내자마자 되신 분이죠. 이분도 저 만나기 전에 저는 잘 됐었는데요. 만나고 잘 안 되네요. 맞다. 네. 저분은 내자마자 무조건 되던 분인데. 저 원래 유명한 사람인데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네. 잠깐만. 그러면 이제 근데 저희도 상관은 없는 게 어차피 저희도 망해. 우리가 편하게 하다 가려고요. 우리가 막 되게 잘 되고 있었으면 이거 큰일 난데 이런 말 들으면 부담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 망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끼리는 또 할 얘기가 서로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PD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네네. 주PD로 많이 불렸죠. 주PD 어떤 PD? 우리가 알고 있는 PD인가요? 근데 그 CCM 공방을 이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제가 거의 그 PD 같은 역할을 했죠. 모든 진행과 섭외와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주PD로 불렸고 예전에 이제 저 음악할 때 그때도 주PD로 많이 불렸어서 그냥 편하게. 그렇다고 또 이제 밖에서 만나는 분들이 주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치. 그렇죠? 레벨도 안 되는데. 네. 애매하죠. 또 집사님보다 전도사 정도는 돼야 이렇게 불릴만 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그러면 김영건 사역자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당연히 우리 김영범 사역자님 시절에 팬이었고 이제 1집이 2012년인가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홍대로 뚜벅뚜벅 공연장에 갔죠. 공연하실 때? 그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까지 봤던 모든 콘서트 중에 노래보다 말이 많은 콘서트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인간 죄송합니다. 저분은 그냥 말을 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나랑 과는 좀 다르지만 워낙에 좋은 찬양들 많이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어서. 야, 정말 오늘 방송 정말 편한 게 딱 15초 질문하니까 30분 한 3분 4분이니까 쭉 나오네 그냥. 야. 그래서 사적으로 이제 몇 번 만났고 사실은 제가 CCM 공방을 2015년에 열기 전에 제일 먼저 김프리님한테 그때 제안을 했어요. 제가 CCM 공방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좀 탐탁지 않았나 봐요. 그때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사역자분들과 열심히 한 3, 4년 정도를 한 후에 저 인간 한 3, 4년 하는 걸 보니까 믿을만하다.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곁을 내주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주피디님의 이야기잖아요. 일단 첫 만남서부터 생각해보세요. 콘서트 때 왔어요. 오셨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얼마 안 되시는 분 중에 정말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입장이라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뭐 약간 해명을 하자면 정말 포스터에 이야기 반 노래 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쭉 많이 하는 쇼케이스이기보다 이 음반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겠다 이제 했었고 뭐 지금 생각하면 좀 뭐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처음이자 마지막 콘서트였고 이후에 이제 보자고 하셔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팟캐스트 얘기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주님 일을 하신다면서 이렇게 뭐 목회하거나 아니면 찬양 사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목회와 찬양 사역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시던 거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직장 생활을 접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거 팟캐스트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그때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이 있을까 CCM에 관련해서 그래서 얕본 거죠. 그때는 일단 고사했고 말씀처럼 몇 년 후에 이제 팟캐스트가 쭉 있는데 저도 애청자로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풀어내시다니 참 감사하고 멋지다 하고 이 정도라면 합격 뭐 이래서 이후에 이제 저희가 2018년부터 목요일의 옷장연대라는 이제 활동 같이 할 때 이런 분이 빠지시면 안 된다 해서 제가 같이 영입하고 같이 연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에서 뭐 주프라 김프리쇼니 이런 것들을 이후로 이제 쭉 해오면서 지금 CCM 공방 저도 원래 따로 하던 방송을 이제 여기로 들어와서 같이 공생하게 그래서 그 저보다는 김프리님이 좀 더 공격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김프리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주프리 김프리로 불리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름을 제대로 이것도 저한테 한 40초만 주시면 제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18년에 이제 옷장연대라고 해서 아티스트들 모여서 뭐 좋은 사역자분들 모셔서 2시간 동안 응감회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응감회. 그러니까 노래를 그분의 앨범을 쭉 들으면서 각각의 곡의 송 스토리를 저희가 나누는 거예요. 너무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근데 저희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못 느끼시겠지만 진행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오셨던 분께서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하다가 주프라 김프리 저는 주시고 이제 김씨니까 주프라 김프리 그럼 앞으로 주프라 김프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프리 김프리로 불리는 정말 대단한 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코너가 이 두 분과 친해지려면 두 분만의 좀 암호 같은 단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일단 이렇게 지금 MZ세대 단어 이해하고 요즘 세대 단어 이해하는 것처럼 두 분하고 친해지려면 그 단어를 좀 알아야 돼. 좀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쉬워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몇 개 가져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두 분을 만나려면 이 주프라 김프리 이건 뭐 맨날 무한 반복인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 그거를 따온 거.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아까 한 그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한국 CCM이 오프라 윈프리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거기다가 댓글로 주프라 김프리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옆에서 주프라님 보시고
간사님 이거 하죠. 오. 저는 그냥 농담을 붙인 거고 이제 간사님이 요거를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프라 김프리 쇼 컨텐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 채널이 230명 구독자 맞아요. 그러던 때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해가면서 이제 주프라 김프리 쇼 네. 그것도 이제 따님이 그때 이제 한 4학년쯤이었나요? 초등학생 때. 그 애기애기한 한참 목소리로 녹음해서 그걸로 이제 한국 CCM에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근데 좀 전에 나왔던 그거 그림 저 주시면 안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요거. 네, 일단 주프라 김프리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이게 고유 명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번개탄 TV 막 이런 것처럼 주프라 김프리도 완전히 자 요게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댓글로에 좀 쓰여진 거네 이게 어쨌든 댓글에서 비롯된. 자 그럼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볼까요? 두 번째 단어 푸푸피픽. 네, 그러니까 앞에 첫 글자의 푸는 주프라의 푸고요. 네. 두 번째 글자의 푸는 김프리의 푸. 네. 픽은 이제 어떤 것들을 고를 때 우리가 픽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프라의 픽과 김프리의 픽인데 푸픽 하면은 푸픽이나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다 엉망진창이긴 한데 그래도 푸픽으로 해보자. 원래 취지는 이제 한 달간 나온 노래 소개했던 노래들 중에서 주프라와 김프리가 좀 애정하고 추천하는 곡들 어떤 노래인지 만나보자라는 걸로 해서 처음 시작을 해서 주프라 김프리의 픽 이렇게 했던 건데요. 지금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은 조금 바뀐 게 이걸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시청자 참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두 사람의 픽이라기보다 한 달간 소개했던 노래들 중에 일반 시청자들이 최고 한 30명까지 같이 이제 투표를 해서 제가 좋아했던 노래 5곡은 이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수집해서 이제 다득표 순으로 같이 하고 있는 월간 결산 그런. 그러니까 원래는 저 주프라님이 픽한 곡 그리고 김프리님이 픽한 곡을 방송으로 내보는 건데 소개해주는 이제는 거였죠. 더 많은 분들이 그래 이제는 이거 푸푸픽픽은 이제 모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모두 누구나 다 같이 픽해서 그냥. 매달 어워즈를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또 나올려나? 난가가 있나요? 혹시? 다 있어. 하나. 우리 거 하지 마. 내가 진행 좀 하게요. 진짜. 진행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둘이 뭘 여기도 똑같아. 지금 준비하는데 아까 다 얘기해가지고. 저 요거 썸네일 저 이따 카톡으로. 자 다음은 또 아저씨 씨의 예. 이거는 제가 신나는 노래들. 네, 제가 진행했던 건데 아저씨 CM 하면 사실 그 얘기도 맞아요. 제가 아저씨니까 아저씨가 진행하는 어떤 방송 이런 느낌도 있고 저게 아름다운 저녁 CCM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클럽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한 6시부터 1시간 반 정도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아름다운 저녁 CCM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근데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하던 거는 마치고 이제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 들어와서 수요일 밤에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한 지가 지금 몇 년째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CCM 공방을 팟캐스트로 만들던 때는 우리 번개탄이 예전에 방송국 소속으로 있을 때니까요. 제가 2015년부터 했으니까. 네. 그래서 8년 됐고 비슷한 시기에 거의 저희들이 같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프리님이랑 본격적으로 저희 한 거는 2019년, 8년, 9년.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사실 뒤늦게 시작을 한 거죠. 원래는 팟캐스트에서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것들에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했고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제 오라방 김프리 나오나요? 저번에 했었나요? 가만히 있어봐. 이것만 해요. 이것만 아저씨 CM만 해줘. 아름다운 저녁 CCM. 이거는 저 이따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아니 모든 패턴이 똑같아. 말하다가 다음 깔에다가 요거 주세요. 자 다음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라방 김프리가 있죠. 이게 사실 오라방 김프리는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별 재미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넘어가면 좋겠는데. 뭐 재미로 합니까? 오라방 김프리도 해줘야지 일단. 그러니까 SNS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곡들을 좀 소개를 하셨는데 이 방송들이 페이스북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방송 환경이.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사적인 얘기도 이제 워낙에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라는 공간이 그게 편하진 않으니까. 근데 CCM 공방으로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셨는데 이게 매주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너무 많이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보이지 않고 김프리만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프리 김프리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한 거죠. 난 주프라인데
누가 가서 이름을 아. 주창훈인데 주칭훈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그 CCM 공방을 거의 견인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오라방 김풀이 요거를 조금만 더. 뭐 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라이브예요. 네네네. 그리고 오라방이 이제 오늘도 라이브 방송합니다. 그래서 오라방인데 이게 이제 제주방언으로 오라방 그러면 오라버니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뉘앙스가 오히려 강력하게 남고 네. 있지만 일단 제 얘기를 한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 얘기도 나누고 사실은 제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한국 CCM 신곡들을 나누는 걸 하다가 이게 몫이 커져서 지금 제 얘기가 한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 이상은 신곡을 소개하는 걸로 하고 전체적인 맥락의 신곡들을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10곡 정도를 소개를 하지만 그 안에 좀 서사를 담아서 더 좀 흥미롭게 전하는 코너를 하고 있고요. 이 오라방이 매주 단위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4주 5주가 쌓여서 푸푸픽픽을 한 달 결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소개가 아마 또 나오겠지만 그 연간 또 행사를 저희가 이제 이어서 가는 그 빌드업이 이렇게 일단 있어요. 매주마다 오라방 기풀이가 진행이 되고 네. 한 달에 한번 푸푸픽픽이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 이제 난가어즈가 이제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그렇죠. 요거 연말. 우리 주칭훈님께서 이렇게 주칭훈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공방 어워즈라고 해서 네. 팟캐스트 시절부터 했었어요. 연말 결산하는 방송을.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네이밍이 필요하겠다고 준비를 했던 건 아닌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같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올 한 해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에게 제가 선정해 달라고 투표해 달라고 링크를 보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난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 링크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냈으면 난가? 내 노래인가? 난가? 내가 난가? 1등인가? 뭐 이런 거. 난가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건가? 난가 그래서 그럼 난가 어워즈 이렇게 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거고 뭐 다른 이게 보니까 두 남자의 약간의 이제 우리 시대 남자들의 약간의 이게 말 그 기술과 그 시대보다는 조금 젊은 시대 감성. 똑같. 우리 셋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간 말 가지고 살짝 재밌게 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집어넣는. 근데 거기에 살짝 젊음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패기가 전 조금 더 들어가. 에헤이 참 진짜. 아무튼 요 말 가지고 하는데 또 의미 노는 건 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유튜브에서 그냥 딱 그거 하라고 이렇게 알 법한 것들이 사실은 더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편한 거. 그러니까 CCM 방송이면 CCM 어쩌고, CCM 어쩌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노출도 많고 한데. 사실 오라방 김풀이 그랬는데 이게 CCM 방송인지 그거는 이제 오빠 김풀이로 이제 일단은 그렇죠. 오라방 뭐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은 약간 기겁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이럴 수도 있고 당황스럽지 그거는. 그러니까 푸푸픽픽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하는 컨텐츠에 그나마 이제 아저씨 CCM은 CCM이 들어갔지 아저씨가 좀 구리긴 한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컨텐츠가 CCM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알겠는데 그냥 오히려 우리의 이런 흐름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더 매니악하게 그 층을 조금씩 넓혀가자 그런 마음도 좀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고집이. 일단 마지막 단어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를 수 있는. 사실 그래요? 10년째잖아요. 10년 했는데 여전히 모르. 자 마지막 단어는 이거죠. 자 CCM 공방이에요. 이제는 이거 10년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거 다 알아줘야 되는데 여전히 CCM 공방을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저희가 원래 2013년인가 제가 그 CCM 정규 앨범을 처음 냈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냈던 우리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샛별이라는 자매와 다비드 차라는 형제랑 셋이서 공연하자. 우리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17반 해서 공연을 하자 했는데 공연 포스터를 이렇게 걸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좀 정해보자 했는데 그냥 그때 당시가 아마 뭐 이렇게 공방들 있잖아요. 뭐 만들고 복작복작하는 그런 공방이 좀 유행하던 시기여서 CCM 공방 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자매님이. 근데 우리는 또 그 자매님의 감성이 아니어서 약간 CCM을 가지고 이걸 나중에 뭐 공격과 방어 약간 이렇게 뭐 좀 약간 톡하는 뭔가를 해도 되겠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CCM 공방이라는 이름을 시작을 했고 그거를
2015년에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면서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와서 쓴 거죠. 왜냐하면 저한테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이름은 너무 네. 이게 이제 CBS에서 CCM 캠프 있었던. 네네네. 그럼 이게 CBS 방송은 안 했던 거. 그렇죠. 저희가 그냥 외부에서 그냥 만든 저희끼리 잡것들이 만든 방송이었죠. 그 CCM 공방의 그 공방이 공방전 할 때 공방의 의미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만드는 그 근데 공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뭐 만들고 그렇죠. 막 그게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어. 우리가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토론하고 이런 얘기하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 의미가 더 많고. 공격과 방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 느낌 훨씬 좋네. 공방 공격과 방어 이거. 제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이거 근데 여기 지금 성진님 같은 경우도 이거 완전 팬 중에 팬인데 공격과 방어 이거 처음 들었다고. 네. 저도 처음 들어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이런 좋은 뜻을 제가 과묵해요. 왜 이런 그러세요, 좋은 주친구님. 뜻을 네. 10년째 과묵하게 네. 숨기고 있었구나. 근데 실제로 저희가 녹화했던 컨텐츠들의 상당수는 좀 뭔가 이렇게 진짜 그런 토픽들을 가지고 때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좀 고민거리들 이런 거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격과 방어적인 측면의 맥락이 좀 자, 근데 많죠. 이게 CCM 공방이 거의 이제 시작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8년. 8년이니까. 그때 CCM 상황은 좀 어땠나요? 그때 8년 전. 지금보다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다고 할 수도 비슷하게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네네. 이 안 좋았다는 개념은 곡들은 많은데 나온 사람은 많은데 집회가 이제 현격히 공연이나 콘서트가 줄어들던.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연과 콘서트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어떤 거를 말해요?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CCM들이 매일 수십 곡이 나오는 줄 모르세요. 모르죠. 99%는 모르세요. 관심이 없고 CCM이란 컨텐츠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근데 막상 들어와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요. 하지만 관심을 못 받는 것도 다름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앨범을 내고 어디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채 그냥 그 사라지는 곡들이 거의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정말 아주 극소수 중에 극소수가 1, 2년에 한 번씩 유명해지는데 뭐 그런 곡이 몇 해 전에 요괴배새 노래가 있었고 그런 것이 얼마 전에 행복이라는 곡이 있었고 뭐 그런 거죠. 그 외의 모든 곡들은 사실 어디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힘든. 너 누구 알아? 누구 알아? 했을 때 뭐 누군지 그게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CCM이라는 시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진검다리 선교가 올해로 28년 됐거든요. 저도 이 다음 세대 시작을 한 지 28년 정도 선교단체에서 했을 때 20년 전, 뭐 25년 전, 15년 전에는 캠프 사역을 열면 찬양 사역자를 섭외해요. 그리고 콘서트를 해달라고 하지. 그럼 그 가수들이 본인들의 1집 음반, 2집 음반을 가지고 콘서트를 하는 거야. 그럼 좋든 싫든 애들이 그걸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부르고 하고. 근데 한 10년 전쯤부터인가 CCM 가수들을 초대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본인들을 노래하면 아무도 안 따라 불러.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 콘서트 겸 워십 겸 뭐 이렇게 예배 겸 이렇게 해야 반응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CCM 콘서트가 좀 많이 줄어들고 앨범을 발표했는데도 자기 앨범은 부를 수 없고 결국은 계속 다른 알려진 노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데 CCM만으로 승부 걸기는 좀 어려운. 네. 현장에서 또 찬양해봤으니까 한 10년 전에 차이점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10년보다 더 크게 한 20년 이상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의 주된 컨텐츠가 사실 이제 교회에서 문화의 밤을 하고 중창 문화가 있었고. 90년대 중반 후반까지 이제 그 당시에 요 2세대 찬양 사역자들 에이멘 아침 뭐 이런 이런 음악들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다양화가 됐잖아요. 중창에서. 근데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특송이란 걸 하고 중창을 하고 뭔가 공연의 형식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모던 워십이라는 말이 좀 일상화되고 또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사교육 열풍에 이제 이렇게 밀려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천천히 뭔가를 준비하고 공연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문학의 밤이 사라졌다.
문학의 밤이 사라지고 나서 더 이상 예배 컨텐츠 외에 소비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다시 AM의 아침 같은 부류가 나와도 그런 CCM을 듣고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경민 목사님의 노래류도 사실 CCM이지만 또 예배곡으로 많이 불려질 만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벗어나는 그냥 듣기에 좋은 공연하기에 좋을 만한 노래를 교회에서 소비할 일 자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전부터는 그냥 CCM 가수가 자기 노래 부르면 그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배곡들은 아니까 따라 부르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CCM을 따라 부를 노래가 거의 없죠. 그리고 그렇게 히트된 뭐 예를 들어서 김브라운의 뭐 주가 이러시네 이런 노래조차도 그냥 들으면 CCM이지만 사실 예배곡으로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예배곡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 CCM인데 많이 알고 있을 법한 노래가 전 지금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사용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과연 주창원 그의 재력은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력이기에 지금 이렇게 10년 가까이 CCM에만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제 들어가나요? 이제 뭐 어떻게 계좌 오늘 뭐 어떻게 코인 뭐 요즘 많이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황금으로 좀 안 둘러주신다. 아니 도대체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사실은 재벌이 맞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진짜.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재벌이 맞다면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도 인수하고 방송국도 인수하고, 네, 크게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재벌인데 짠돌이. 그렇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공연장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니아 옷장도 주피디님 건물에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공방하는 콘서트장도 주피디님 건물인 거고, 네. 매일 방송하는 건 옆방에 작은 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꿈을 꾼 적은 있어요. 재벌이 되는. 근데 그런 아무튼 이런 재정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모아둔 개인적인 어떤 용돈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전에 팟캐스트 시절에는 게스트 모시고 우리 하면 뭐 식사비부터 해서 뭐 이렇게 다 지출을 하다 보면 그게 몇 년이 쌓이니까 뭐 1,000만 원대가 훨씬 넘더라고요. 그 금방 이게 돈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할 수가 없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김프리님과 함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성비를 따지고 하는 이유가 오래 하려면 이 최대한 우리가 가볍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론이거든요. 우리가 뭐 거대 방송국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고 어쨌든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결론적으로 한간에 떠도는 재벌설은 사실 무근이다. 네. 그리고 일단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라는 것도 사실 무근이다.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은 거고 재벌이 되고 싶은 거고. 건물 갖고 싶습니다. 건물을 갖고 싶고 재벌이 되고 싶은 직장인이다. 그렇습니다. 월급을 받는 4대 보험이 되는 4대 보험 됩니다. 엄청나네. 기독교인 중에 4대 보험 되는 건 정말 부러운 건. 저 무직이거든요. 이 사람 4대 보험 뭐예요? 엄청나네. 재벌 맞네. 4대 보험이 4대 보험. 네. 그럼 그 4대 보험 잠깐 김 PD님이라네. 김영문 사역자님이 만났잖아요. 같이 지금 몇 년째 가시잖아요. 아니 어때 이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그냥 보는 거랑 같이 하는 건 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잘하세요. 일단은 이 사역계에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역계에서 보면 이렇게 겉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사역이니까 다 좋은 일이지. 근데 사실 이렇게 만나 보면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찬양사역자야? 싶은 또 그런 이면도 있단 말이에요. 종종.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갑자기 나 쳐다보고 저 사람이 목사길래 내가 순간 전 그냥 뭐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아이컨택한 거예요. 대놓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하기 때문에. 나 방어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쉽게 잘 안 믿는 입장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다라는 것만으로. 근데 좀 겪어봤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진정성이 있고 또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사역이란 명분을 제시하는 그런 게 아닌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좀 바람인데 사실 이제 방송하시는 거 팟캐스트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사비 털어서 게스트 밥값 다 드리고 본인이 그 스튜디오 대관비 막 다 마련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 참 뭘까 싶은데 그런 컨텐츠들이 본인의 입지를 세우는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이제는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또 중간에 조금 심적으로 되게 힘드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 활동 같이 좀 해야겠다 하면서 요즘 뭐 하시는 거야 싶으면서 이제 제가 주프라님을 이렇게 같이 컨택을 해서 같이 하자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년 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일관성 있으신 분이어서 전 너무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들 뭐 공방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공격적이지 못하세요. 마음도 여리시고 그 공격의 역할을 제가 많이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 여린 마음의 진정성과 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 CCM 저변학대에서 애쓰시는 게 옆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 탄력받아서 이 길을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조금 더 고생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딱 봐도 지금 제일 고생해 보여. 지금 여기는 4대 보험이고 저긴 또 그러니까요. 고생해 보이잖아. 무직인데 지금. 매주 방송하고 있고 방송이니까. 약간 말렸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4대 보험으로 칭찬받기는 처음이에요. 아니 여기 채널 주인인데 그럼. 좀 저 4대 보험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게. 그 오늘 마지막 질문에 혹시 그거 있나요? 뭐 주프라에게 김풀이란 이런 거 있나요? 그거 없으면 지금 하고요. 있나요? 주프라에게 김풀이란? 그 전생에 부부였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CCM 네. 방송에서 전생 얘기를 하시겠다. 이거 괜찮다. 요런 콘텐츠 괜찮. 요거 공격받기 딱 좋은 내용이네. 요거 CCM 방송에서 전생 얘기를 사실 하시겠다. 공격은요 이미 팟캐스트 시절에 엄청난 공격들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어떤 공격 예를 많이 들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딱.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하고 쓸데없는 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막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뭐 저희가 CCM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비틀즈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비틀즈 사탄의 막 이런 건데 어떻게 기독교 방송에서 비틀즈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냥 이상한 분인 줄 알았는데 세 분이 돌아가면서 비틀즈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를 그러니까 뭐에 딱 꽂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차라리 뭐 어떤 노래에 대해서 뭐 노래 퀄리티가 왜 안 좋냐, 뭐 요즘에 CCM들 왜 이렇게 들을 만한 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저도 이렇게 대화가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의외의 공간에서 옆구리를 툭 치면서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방어하기 힘들죠. 지금 여기 윤 실장님 얘기했는데 그것도 있겠다. 네가 뭔데 CCM을 얘기해? 그렇죠.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그런 들었죠. 공격도 있어요. 네. 도대체 그러니까 두 분은 그럼 지금 어떤 자격인 거예요 CCM에서? 저는 어제 널 기다린다를 발매했고요. 오늘 끝곡으로 나가나요? 끝곡으로 나가나요? 어제 발매했구나. 네. 방송 8년 했는데 네. 어제 발매했어. 어제 발매했습니다. 그래 자격 되네 여긴. 왜냐하면 사실은 응. 그 노래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한 거여서 5월 8일 어버이날 주제 딱이잖아요. 중요한 건 네가 뭔데라는 질문에 어제 나온 곡을 홍보를 하는 거야. 들어보세요. 야, 이거 엄청나네 이 팀이. 그 노래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니까 어버이날 나오기에 딱이잖아요. 네. 그 5월 8일이잖아요. 근데 마침 5월 9일 날 번개탄을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잡았네 기가 우리가. 끝곡인가요? 노래 발매하고. 네. 듣고 갑시다 그러면요. 널 기다리네 일단 듣고. 왜냐면 네가 뭔데라는 질문에 난 어제 음반이 나왔다. 요 엄청나네. 왜냐면 이제 김영권 사역자님은 일단 워낙 곡이 많으니까 CCM을 논할 수 있죠 저기는. 혹시 잘 모르시면 저는 뭐 발에 치죠. 뭐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런 거는 사실 이미 뭐 쫙 길 가다가 왜냐면 좀 여름 겨울마다 이미 저긴 저작권으로 그럼요, 생활해. 그럼요. 4대 보험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저분은 저작권으로. 그게 훨씬 쏠쏠해요. 그럼요. 여기 뭐 지금 일단 그러면은 어제 발매. 자, 널 기다린다. 우리 어버이날 주간 지나면 안 돼 요건. 요 주간에 일단 듣고 내년에 다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건 좀 슬프다. 1년에 한 번은. 원래 여름 겨울에 들어야 되는데. 영어로 웨이팅, 미국 말로 웨이링. 그렇습니다. 나 미치겠다 이 때문에. 자, 일단 그럼 찬양 듣고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곡 설명은 들었으니까.
손을 뻗으며 조금만 더 내밀며 마치 닿을 것만 같아서 잠시 마음속 욕심에 날 뺏겨서 다른 무엇도 볼 수 없을 때 파도 치듯 몰려와 비틀거리다 어딘가의 길을 잃어버린 채로 온 힘을 다해 걸을수록 더 깊이 빠져 버릴 때면 그제서야 그때에서야 당신을 향해 자, 이제 1분까지만 곡을 들려드리고 1분 듣게 하니까 기다린다가 안 나오는 거야. 좋네요. 이 원곡을 이제 그렇죠. 주비디님 거 가서 네. 이제 듣는 거죠. 어제 발매된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 어제 음반 발매된 신인이신 거네요. 근데 이게 목소리 남자 되게 감미로운데. 아 그렇죠. 여기 이게 그 어떻게 된 오벳의 오벳의. 우리 정상원. 아, 제가 역시.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 CCM 음. 가수 중에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음. 우리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음. 오벳이랑. 그래서 제가 그냥 곡을 쓰고 음. 우리 정상원님이 노래를 하고. 근데 지금 여기 성진 씨처럼 네. 주프라님이 지금 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죠. 제가 그 워낙에 후렴 또 널 기다린다 한번 본인 곡이니까 한번 살짝 해주시죠. 그래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음에 생각이 날 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나올 줄 알고. 네가 뭔데 CCM이야. 네가 뭔데 좋다 제목. 네가 뭔데. 다음 곡을 네가 다음 곡을 뭔데. 네가 뭔데로 한번 해주면.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일단 곡 소개를 좀 더 마저 하죠. 아 예. 원래는 어.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사역을 하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다가도 낭망하고 넘어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 어떤 이야기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과 되게 닿아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연결된 게 CCM 공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본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혼자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나자빠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막 일어나서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뭔가 되게 공감이 되고, 결국에 그런 중에도 어떤 결과나 성과보다도 그냥 내가 널 사랑해라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본 그런 곡입니다.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곡인데 우리 윤 실장님께서 네가 뭔데 사대보험이라는 댓글을 써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충격을 주시네요. 자, 근데 블럭 안 되나요? 자 농담입니다. 지금 네. 쉽게 말 어제 음반 낸 신인이잖아요. 네네. 자, 근데 우리 김영곤 사역자님이 주님 말씀하시면 뭐 이렇게 돌아서지 않으리 막 그런 곡들 냈을 때는 음원을 내고 음악이 나오면 캠퍼스 워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처음 만든 거 부를 때 기억나세요? 첫 곡 만든 거 언제 주로 많이 부르셨어요? 앨범 내기 전에 곡을 만들면 앨범 내기 전에 어디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학생 그 예수전도단 서울 대학사역에서 제 예배팀이었으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 집회 안에만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아까 전에 제가 그 문화개밥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환경이 다른 게 뭔가 몇백 명씩 뭐 혹은 그 이상의 이 집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소비층인 거예요. 그렇지. 동시에 저변 확대를 해주는 초기 확산자가 되고.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개교회 팀이 낸다던가 아니면 그냥 워십팀인데 무명의 팀이 내면 회중이 없잖아요. 정기 집회가 없기 때문에 알릴 만한 뭐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곡이란 게 딱 한번 불려지면 현장 분위기란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곡은 약간 되겠다, 기다려야겠다, 뭐 반응도 있고. 이게 반응도 있는 거고 네. 또 좋아지면 거기서 소비가 되는데 네.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많은 CCM 사역자들, 후배들, 동료들은 일단 음원을 냈어.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이제 지금 어떻게 홍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일단 신인 사역자로서 저의 홍보는 네. 어제 그 음원이 보통 정오에 나오거든요. 정오에 나왔어요. 네, 12시에 나오고 12시 반까지 SNS랑 막 여기저기 올리고 끝 없습니다. 아니죠. 그래도 홍보 계획을 세울게 지금 할 데가 없어. 에이, 그래도 제 사역자인데. SNS에 응. 하루에 같은 얘기로 2번이 먼저 같은 얘기가 올라가면 어. 싫어해요. 제 패친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불안님이 얘기. 싫어하는 거예요. 김프리님 똑같은 얘기 계속하니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 또 계속해요. 그렇죠. 네.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아니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도 알릴 게 내 페북밖에 없잖아. 그러니까요. 인스타밖에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음.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달하는 지점들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껏 도달하는 게 내 집에서 얘기해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께. 근데 그 SNS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반응해 주시고 가족들이 반응하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한 곡, 두 곡, 세 곡이 나왔어요. 네. 그럼 저도 번개탄에서 그냥 워낙 열심히 이걸 달리고 있어서 네. 저희도 이제 앨범 낸 분들은 어쨌든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을 2-3명은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또 라디오 8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모르는 게 그런 음원이 나오고 음반이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 CCM 시장에서 그래도 보낼 수 있는데 또 틀어주는데 막 이런 홍보의 방법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소위 그 방송들 많은 네. 분들이 듣고 계신 방송들에는 뭐 여기 방송국 이름 얘기해도 되죠. CBS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 PD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도 상관없지만 신인들은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여타의 지역 방송국이나 뭐 극동방송이나 여러 방송국들은 뭐 사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는 이상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해서 굳이 보내겠다면 가능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 그분들이 이 곡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 신곡들을 매개해 줄 만한 역할을 하는 곳이 전국에 오라방 김프리 빼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라도 어디 놀러 가시거나 하시면 그 저 같은 주는 경우도 내가 지난번에 네네. 김프리님 만났는데 매주마다 소개하는 거를 다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주 나오는 네네. 걸. 지금 매주 나오는 게 한 몇 곡 정도 평균 돼요. 적게는 한 30곡, 많게는 한 70곡 플러스 이제 EP나 정규 음반까지는 네. 곡수로는 100곡씩 되기도 하고요. 한 주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막 은혜 찬양, 행복 찬양, 요괴배세들 같은 찬송가 뭐 다 그런 노래가 한 주에 50에서 100곡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와. 그럼 한 달이면 거의 4-500곡이네요. 거의 300-400곡. 200-300곡 되죠. 200-300곡. 1년이면 거의 2-3,000곡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중에 우리가 들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10곡 미만이 그렇죠. 음원 차트에 있는 그 유명한 곡 몇 곡 외에는 거의 모르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차트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워십팀의 곡들은 어떻게든 또 예배 때 불려지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외에 그냥 일반 CCM 장르의 곡들은 거의 그냥 다 사라진다고 봐야죠.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건 뭐냐면 기독교 관련된 방송국에 음원들이 다 등록이 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뭐 청취자들이 신청해서 저 주창훈의 널 기다린다 듣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거 아주 고전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팬들이 신청해서 방송이 또 나오면 그걸 듣고 그건 그걸 가능해요. 좋아하고 근데 요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렇게 신청할 팬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신곡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뭐가 있냐면 방송국이 신청곡을 들려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개해주고 견인해주는 코너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다 안 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매주 PD와 작가와 DJ가 찾아서 상당수의 곡을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이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이제 작은 방송이죠.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CBS에서 1년 동안 그 코너를 진행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진행 우리 하셨던 백원경 아나운서가 관심을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새 노래들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근데 제가 일주일에 4곡씩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4곡 중에 보통 4곡 다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중에는 발표한 지 4년, 5년 된 곡, 10년 된 곡도 있었고 등록된 곡 찾기가 뭐 어쩌다가 한 10곡 정도 제가 소개를 하면
한 곡 정도 등록이 돼 있거나, 그러니까 거의 다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아티스트의 잘못이냐, 방송국의 잘못이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코너를 통해서 새로 등록을 해주셨고, 제가 소개하는 곡들을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더니 기존의 CBS 청취자들이 좋아하시더란 말이죠. 막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음악적인 장르와 이야기들을 하는데 권사님께서 나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라고 사연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꼬를 누군가 풀어주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이 일들 자체가 관심이 없고 누가 이걸 새 노래를 누가 들어 해버리기 시작하면 아무 그 출발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새 노래를 한 100곡 정도 틀면 그 100곡 트는 동안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기존 곡 한 곡 30초 트는 거에 들어오는 후원금이라고 동일하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기존 곡, 기존 거만 사실은 소비하려는 경향이 많이.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 선교를 위해서 애써주거나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청취자들의 입맛에 맞게 가야겠다라고 하다 보면 야 아는 거 좋아하는 곡 유명한 곡 틀어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건 사역이잖아요. 방송 선교고 사역이면 어떤 측면에서는 입맛에 맞추는 것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노래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소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편하게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를 앞서서 그렇게 방송국들이 해버리니까 뭐 매주 수십 곡이 나와도 그 중에 사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의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기브린 지금 널 기다린다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널 기다린다 올 연말에 난가워즈 한번 나갈 만한가요? 일단 난가워즈 이전에 수천 곡 중에 어때요? 푸푸피픽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라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노래들 이분이 이번 주에 안 고르면은 전 탈락이에요. 네. 큰일 난 거죠. 이게 시스템 진짜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채널 주인이라고 무조건 걸지 않아요. 그렇죠. 저 아직 유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저 그래서 페북에 공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번개탄 나갑니다 하면서 거기 이제 인스타에서 음악은 걸긴 했는데 일단은 왜냐면 이거 별거 아니어도 친하다고 걸어주고 안다고 걸어주면 정말로 이게 진짜로 그 몇 명이 아주 광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공정성이 또 생기는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3년 넘게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학원 제자도 있고 해도 그 친구들은 서운해할 수 그래서 있지만 욕도 많이 먹은 걸 알고 있는데 대놓고 욕하지는 않는데 그냥 예상이 돼요. 서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김프리님이 오라방에서 일주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작게는 3, 40곡에서 5, 60곡이 나오는데 그중에 지금 10곡을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네. 쉽지 않고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또 취향이 있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김프리님은 10곡을 선정을 해도 그냥 순서대로 좋은 곡 1, 2, 3, 4, 5, 6 뭐 순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곡과 곡의 어떤 밸런스라든지 의미적인 거 다 생각하시면서 되게 지겨운 스타일이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놓칠 수도 있고, 그치. 뭐 비슷비슷한 곡이 있어서 약간 뒤로 빠질 수도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저씨 CM에서 이제 주프라의 이삭줍기라고 해서 김프리님이 흘리고 가는 곡들 제가 또 소개를 하지만 그래도 또 근데 또 주프라 이삭줍기에서 널 기다린 그건 좀 애매하지. 본인이. 내가 내 거 소개하면 애매하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 CBS나 그 방송국에 여러분들이 샵 뭐뭐뭐 널 기다린다를 오늘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고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고. 그러면 SNS도 막 올리고. 이게 지금 곡 한 곡 만드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꽤 많은 재정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그러니까 정말 이심전심이라고 그 CCM 음원을 내본 사람은 아마 서로 다 알 거예요. 사실 마땅히 홍보할 곳도 없고 알릴 곳도 없는 그 막막함. 내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고백이어서 많이 나눠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것들을 아무것도 곳에도 소개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면 음악하는 사람, 저는 지금 다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음악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CCM 씬에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십 곡씩 나오는 거는 그분들이 그걸 감수하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수많은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버티고 있다면 교회에서 교계에서 그리고 많은 방송국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작년 여름경에 번개탄 TV를 참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작년 여름부터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가 워낙 힘들었다가 작년 여름부터 확 그렇죠. 폭발을 하더라고. 푹 풀리더라고. 이러면서 갑자기 여름 순에서부터 가을 집회에서 붕해가 마구마구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젠 열렸구나. 이제 열렸으니까 이제 번개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워낙 크게 키워놨으니까 조금 줄이고 이제 많이 줄여서 한 코너 정도만 하고 나는 이제 순회 사역을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름을 한 달 순회를 쭉 하고 9월 달에 왔는데 이제 문제는 열려서 확 열렸는데 분위기가 더 좁아진 것 같은 코로나 전보다 이게 이제 저한테도 사역자 섭외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집회에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면 이 팀도 이런 게 좀 대화가 되는데 이제는 아예 콕 찍어서 그 팀 불러주세요. 그 팀 그 10대 명 안에 그게 다 뭉쳐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아예 아무리 신인을 소개하고 아무리 음악을 소개해도 아 지금은 안 된다고.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화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안 좋아진 분위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두 분은 현장에서 매주마다 만나니까 그런 분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한국 CCM을 뭐 크게 뒤집어 놓고 막 부흥시키고 이런 건 너무 거창하고 저희들도 이제 몇 년씩 해보다 보니까 방송도 뭐 수십 수백 번을 해보면서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현실은 뭐 창작곡이 나오고 창작곡을 소개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유명한 노래를 멋지게 커버해서 영상 올리면 그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사실 뭐 다 번개탄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인 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창작을 하는 컨텐츠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방송을.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조회수보다 그냥 아는 노래 그치. 유명한 노래를 불러서 올리는 게 낫구나 싶은데 거기서 현타가 많이 오지만 또 뒤돌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푸픽픽이라는 월간 결산을 저희가 지금 최근에 3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최신 곡들에 무지하셨던 분들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따라오시면서 저희가 소개했던 곡들을 쭉 따라오시면서 아티스트들을 다양하게 이제 이해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초대석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대석하는 분들이 막 다 유명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CCM 공방 시청자들은 이제는 좀 잘 알만한 그러니까 우리끼리지만 그치. 팬이 돼서 정말 만나고 싶었다.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일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서 너무 열광하는 아티스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씩만 커져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큰 영향이 없지만 한국 CCM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하지만 손 놓고 있어서 여기저기 아무도 모르고 여전히 10년 20년 된 사역자들 몇몇만 다니는 그런 거에 아니라 최근에 발매한 아티스트를 요만큼의 인원이라도 알고 있고 좋아하고 팬심을 갖고 있고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공연으로 근데 그 이어질 수 있다는 요만큼 인원이 사실 저희들도 번개탄을 해보지만 네. 그 요만큼 인원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원이 얼마? 그러니까 지금 그 댓글창에 한 분 두 분 있지만 이 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두고 싶어도 이분들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예요. 맞아요. 아예 이분들도 한 명도 없든지 다 가든지 아예 그 아무도 다 없고 우리가 안 나가주세요.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맨날 한 명은 들어오고 두 명은 들어오고 10명, 20명 들어오니까 또 그게 또 고마워서.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두 분에게 공식 질문을 좀 드려야 돼요. 두 분에게만 들을 수 있는 공식 질문이 있으니까 한번 자 그럼 첫 번째 공식 질문 한번 주시죠. 나에게 CCM이란 일단 어쨌든 두 분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CCM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주피디님. 저는 애초에 처음에 얘기할 때 저는 CCM 매니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CCM 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CCM은 장난감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이 사람에게도 권유하고 싶고 같이 놀래? 우리 이거 들으면서 같이 얘기할래? 이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걸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면 8년이 아니라 8개월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매일 듣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노래들 나와서 내가 매일 듣고 아 내가 그 누구보다도 이 노래를 먼저 듣고 내가 이 사람의 첫 팬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런 기대감들 가지고 지금 와 그럼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 지금은 주창훈 주피디님이 기도원 올라가서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가 너에게 CCM을 맡기노라. 네. 막 이런 응답과 함께 이거를 막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사실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장난감으로 끝난 거지 뭐. 내가 놀는 게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그래서 나 말고 내 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 나에게 CCM은. 근데 거기다가 그게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함께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문화라면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몰라주니까 어떻게든 여기에 불씨를 지펴보자라는 게 자그마한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거고. 그냥 장난감으로 끝난 거로 합시다. 네, 지금 계속 좋은 말 많이 넣어봐야 그냥 끝난 것 같고 나에게 CCM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난감. 김영권 사역자님, 나에게 CCM이란? 저는 원래 예배 사역이 저는 사명이 맞았죠. 부르심이 있고 뭐 정말 예배가 저의 이제 전부였고 그러다 지금 사실 예배가 나의 전부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30 이후에 지난 한 20년 가까이 오히려 일상으로 시각이 좀 넓어지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자라온 입장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쨌든 가요 팝송을 태웠던 경험이 있고 이후로 저는 지금도 사실 가요 잘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세속적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CCM은 예배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듣고 해왔던 거고 제가 잘 아는 거고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영역에서 요걸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긴 한데 이제 주프라님은 장난감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사명감이 없진 않지만 이게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지만 CCM 공방을 몇 년씩 붙들고 있는 두 사람이 이게 우리 삶의 전부고 이게 최고 중요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매주 뭐 이모의 목사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매주 개봉작 영화도 많이 보고 그렇죠. 영화 보는 거 전 너무 좋아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CCM과 영화 중에 뭘 이렇게 하나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면 CCM을 가져가시라고. 전 영화가 더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화로 제가 뭘 사역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둘 다 저한테는 좋은 취미고 뭐 영화는 제가 굳이 보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보급이 되지만 CCM은 너무 열악해. 만약에 CCM이 소개해주는 방송도 많고 골고루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면 저는 어쩌면 CCM 방송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약간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이네. 네. 그냥 열악한 환경이니까. 네, 열악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장난감과 사명으로 우리 지오닷컴님이 역시 김프리님 설명을 자세히 길게 지루하게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외국 그냥 장난감과 사명으로 가죠. 네. 장난감과 사명으로 가고 여기 장난질 하신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나왔어요. 이제 나에게 옆에 있는 동료야.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 이제 요거 약간 장난반 진지반으로 가죠. 장난반 진지반. 제가 김프리님이랑도 그렇고 우리 제가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뭐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랑 김프리님이랑 성향이 정반대예요. MBTI 네.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 네. 근데 어디서 만나냐 하면 어떤 일을 딱 하는데 우리가 뭘 하기로 하면 그 이후에 그 일을 완성되기까지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는 그 안에서 제가 할 일을 찾고 김프리님은 김프리님 할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딱 가면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찾아서 내가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성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굉장히 꼼꼼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철두철미하고 완전 철저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나랑 성향은 너무 다르지만 나와 같은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생에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막 천생연분 전생에 막 그걸 다 나오네. 그러네. 아무튼 다른데 같은 사람. 네네. 다른데 같이 가는. 맞아. 다른데 같은 사람 좀 있더라고요. 보통 어떤 커뮤니티가 생기면 약간 1인의 리더십이 생기고 그 나머지는 약간 그걸 팔로우하는 입장으로 만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공동체의 모양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물론 저희 함께 해주시는 이제 직간접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스텝 아닌 스텝으로. 네, 어쨌든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 기획하고 진행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희 둘이. CCM 공방의 뭐 채널 주인이고 세입자라고 하지만. 누가 기획자고 누가 뭘 진행하냐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각자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런 거 이렇게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만나지만 만나서 뭐 이제 약간 서로 피드백도 하고 지난번에 어땠다 얘기도 나누고 들었던 음악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뭐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프라님 그거 요거 요렇게 하는 뭐 요거 어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반응이 나온 거죠. 좋은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서로 뭐 제안을 하고 좋겠는데 하고 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끼리 근데 그 누가 1인 기획자냐 누가 최종 그거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프라님도 팟캐스트 시절에 여러 패널들하고 같이 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1인 기획자가 맞거든. 옆에서 분들이 좀 따라오신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거나 잘 안 따라오거나 이거지 같이 막 내일처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같이 해요. 그리고 같이 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하지만 또 지향점이 같고 하다 보니까 사실 5년이 지났는데 중간중간에 물론 약간의 또 말다툼처럼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잘 맞게 오래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참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농담처럼 뭐 전생에 부부가족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신앙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생 말고 그걸 뭘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데 같은 사람이고 여기는 그냥 무조건 같이 갈 수 있는 맞는 사람이다. 저 사실 이렇게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는 신뢰가 이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두 분을 보니까 그런 사이 같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이. 둘 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누구랑 같이 여기 팀을 해봤잖아요. 네네. 누구랑 같이 간다는 건 나이가 많든 직급이 있든 뭐가 있든 꼭 저 사람을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줘야 될 거고 이번에도 이거 하면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냥 가면은 가는 거예요. 대신에 서로 책임은 미루지 않는 거지. 내가 질 건 내가 지고 그대가 질 건 그대가 지고 또 같이 질 건 같이 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 아닐까. 근데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굳이 이제 세상적인 학번 뭐 이런 걸 따지면 이제 2년 그러니까 형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만난 지 오래됐는데도 우리 주프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놓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죠. 부부간에도 나이 차가 있어도 상호 존대하는 게 서로 존중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되게 친구 같고 그리고 사실 주프라님 친구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되게 지금도 딱 봐도 2년 친구 없게 생겼어요. 잠깐 2년 연배신 것 같아도 한참 동안이세요. 제가 워낙에 동안이어서 좀 오해하시는데 되게 철딱선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김 PD님한테 김프라님에게 저기 하겠어 못하지 그거. 그래서 되게 요즘은 이렇게 보호자 느낌도 들고 그리고 우스개로 시생 공부 앞으로 한 10년 더 하시면 이제 그때 환갑 되실 거니까 환갑 때 제가 업고 돌겠습니다. 근데 그냥 같이 나이를 이제 뭐 아직 늙은 그게 아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앞으로도 수십 년 예전에 서수남 하청일 이런 것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프렌십을 유지하면서 그냥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CCM을 즐겁게 다룰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겠다. 이런 그거만큼 뭐 서로에게 바라는 점 이런 거 마지막에 얘기하나요? 가만히 좀 있어. 나 이거 없으면 지금 얘기하고. 다음 질문 줘봐. 나 진짜 이 두 팀하고 못 하겠네. 예상되는 미래를. 자, 우리에게 예상되는 미래. 지금 저 8년 온 거고 5년 온 거잖아요. 네. 찬양사역으로 온 거고 4대 보험으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일단 요 나이 우리 나이쯤 되면 어쨌든 미래를 좀 생각하잖아요. 주프라님에게 예상되는 미래는 어떤 거예요? 좀? 그러니까 저는 저의 미래보다도요. 제가 만약에 계속해도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힘든 건 나이가 드니까 목사님 저보다 훨씬 한 10수년 전에 느끼셨겠지만 체력이 고갈이 되잖아요. 아니 농담입니다. 우리 이무영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이상하게 그게 맞네 또. 근데 맞죠. 듣다 보면 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 체력이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젊은 친구들이 전달하는 것들이 훨씬 전달력이 좋고 더 많은 분들과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8년 동안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바빠요. 네. 굳이 바빠서 저렇게 못 살아요. 나도 그래서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10년 후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까마득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8주년이어서 8주년. 10년까지는 무조건 한다. 10년까지 무조건 2년은 한다. 무조건 하고 2025년에 재계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 내가 나한테 내가 떠나든 당신들이 떠나든 어. 우리 그때 결정하자. 사실 이 30년만 없으면 그냥 쉬운 가면 건데 엄청 쉬운 건데 이게 가면 돼요. 김프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어. 우리 오늘 영화나 보자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일단은 근데 우리가 이 30명은 어쨌든 10년까지는 안 떠날 분들이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안 가면 안 가실 분들이 그렇죠. 이분들도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힘든 거예요 사실.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계속 하니까 서로 간에 서로 지금 서로 야 방송을 안 해야 우리가 안 볼 텐데 그래, 아침에 여기는 안 봐야 안 할 텐데 지금 서로 쌍방과실이야 이게 쌍방과실. 아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네. 자 우리 김영일 사장님. 저는 일단 10년 뒤에 환갑잔치 때 주프라님 업고 돌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제가 엊그제 최근 오라방 170회차에서 언급한 얘기가 있는데 그 최근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39년 동안 샌드위치 가게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 얘기가 기사화가 됐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뮤지컬 얼굴을 좀 크게 해주세요. 네네. 수많은 뮤지컬 배우들과 또 많은 그 손님들이 근데 그분이 이민생활 이렇게 30대 초반부터인가 해서 그 39년 동안 매일 4시간밖에 안 자고 그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쉬고. 그래서 마지막 은퇴 그 가게를 닫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의 노래 축하라기든지 환송하는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모금했던 것도 이렇게 주시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참 멋지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가게를 닫게 된 게 임대료를 더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그런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어떤 일에 있어서 40년을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만큼 위대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새삼 좀 들었고요. 그게 대외적으로 모두가 알만한 엄청난 유명세를 막 이렇게 치러가면서 막 그걸 성공이라고 본다면 그렇지 못한 삶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도 중요하고 계속 이 CCM을 다루고 저는 사실 그 혜택이 뭐가 있냐면 매주 방송하는 게 힘겨움도 있었지만 그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 한 주간의 소식들이라는 이걸 나눴던 게 그대로 다 박제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재작년에 조카가 태어나고 작년에 돌이었고 뭐 이런 얘기도 중간에 나눴거든요. 우리 조카가 나중에 20살 성인이 돼서 20년 전 방송을 들여다보면 본인이 태어나고 뭐 했던 얘기들도 다 다뤄졌겠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다이어리 같아서 이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라기는 CCM 저변 확대가 많이 되고 유사한 채널들이 많이 생겨서 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크게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꾸준하게 이 일을 너무 사명감에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이 일을 10년, 20년, 40년 할 수 있어서 내 나이가 정말 80이 되고 막 이럴 때에도 막 뭐 배철수 음악 캠프처럼 지금 신세대한테 막 유명하고 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늘 계신 분.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정말 죽음 때문이든 아니면 그런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그냥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게 제가 바라는 요즘의 소망이에요. 주프라님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일 두 분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 김프리님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되는 어느 회사에서 일단 딱 데려가서 자 이걸 좀 해줘라 제발 조금 더 해줘라 라고 만들면서 방송을 좀 같이 만들며 공부도 하고 방송도 하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로 좀 가는 일이 가능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는 건물 하나 정도 많이 말고 한 3층 정도 되는 지하 하나에 3층 정도 이런 거 하나 해서 너무 마음껏 그러니까요. 마음껏 거기서 좀 공방할 때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좀 하면서 그럼 4대 보험 될 때 대출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거 하나 했으면 그래서 그냥 같이 거기서 둘이 쿵짝쿵짝쿵짝 이 사역을 만들고 후배들은 거기 놀러 갔을 때 그 3층 안에 또 카페 하나 있고 또 요리 잘하니까 또 이렇게 식당 이런 것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CCM 이쪽 찬양하고 CCM 씬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불쑥 들어온 사람이어서 사실 선입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잘하면 이렇게 그 좋은 마음들을 다 모아주셔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순수한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무관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신곡들을 알릴 테니까 이 노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자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역할들을 할 곳이 사실은 찬사형 같은 곳, KCM 같은 곳이 새로 만든다면 그런 곳에서 다른 거 이런 거 엄한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 관심 가지시고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렇지만 교회와 연합하는 일도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 교회 개척하시고 하시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신곡들에 관심 많으신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네. 왜 웃으셨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정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제가 이멘트는 번개탄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멘트는 그냥 우리 주프라님의 개인적인 은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교계와 많은 어른들을 무한 사랑하고 네. 있고 또 우리 주프라님의 또 한 말씀만 감정이 이렇게 쭉쭉 네. 올라오고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CCM 공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어요. 아 공익 광고 좀 해주지 진짜 공익 광고. 일반 기업들은 일반 방송에 공익 광고 하잖아요. 자기 제품과 상관없이 물건과 상관없이 모두를 아름답게 만드는 공익 광고를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와 이 CCM이라는 이 시장과 이 세계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사는 거니까. 그래 좀 아무 조건 없는 뭐 이거 했을 때 이만큼이 모이고 이거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펀딩 말고 아무튼 저희 의견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랑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불쑥 그냥 불쑥 얘기 상관없습니다. 그 공익 광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뭐 번개탄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사실 공익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로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막 수익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후원금들이 있지만 진짜 뭐 번개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방송이 혹은 공연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밑바탕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걸로 뭘 쌓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무직인 상태에서 방송하면서 사실 돈 100원 하나 가져가는 게 없는 입장이거든요. 번개탄도 사실 많이 후원들을 이렇게 받으셔서 오는 게스트나 뭐 여기 직원들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거지 이걸로 막 이무연 사장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몸으로 때우고 있으니 교회들이 더 많이 관심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좀 같이 마음 써주시면 이게 예상에는 없던 질문인데 네. 아주 빡간 질문 하나 할게요. 갑자기 어떤 어른이 전화가 온 거야. 주프라님이시죠? 예. 그 혹시 너무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역하게 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서 물건이 좀 생겼는데 뭐 원하시는 거 어느 정도 해드리면 할 수 있는 사역인가요? 라고 갑자기 누가 연락이 온 거야. 제일 하고 싶은 거. 만약에 진짜 누가 한번 하세요. 제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것 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거. 사실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거보다 그런 연락이 저한테 오면 김프리님한테 카톡 할 거예요. 카톡 가서 만나세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그 냉정하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앞에서 싫은 소리 잘 못해요. 김프리님은 버르장머리 약간 그 거칠게 아닌데 아니 잠깐만 지금 아니 도와준다고 전화했는데 왜 갑자기 싫은 소리를 하냐고 그래. 어쨌든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토스를 하세요. 이렇게 토스를 했다. 토스했어. 저는 왜요? 저는 사실 왜? 실제로 몇 주 전에 한두 달 전에 그런 연락을 받은 그런 규모는 아니고 갑자기 후원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 반응은 왜요? 갑자기 무슨 일로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만약에 억대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그분 뒷조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또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평가가 어떻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재력을 쌓기까지도 과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돈으로 어떤 선교를 하겠다, 후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자기 산하에 뭔가로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분들의 얘기들도 여러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돈 많이 가지신 장로님들이 사업하시면서 좀 여력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CEO 마인드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 돈으로 이렇게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다, 막 이런 식인데 저는 그래서 아마 조사가 들어가고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시려는지를 먼저 묻고 나서 할 것 같아요. 코드 찢지 마시고. 진짜 이것도 아니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걸 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왜? 실례를 하나 듣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이 왔을 때 네. 기꺼이 그냥 당신들이 뭘 해도 응원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없지 않겠지만 네. 실제로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전 생각하시면서 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음해성 발언이 나오는 경우들도 실제로 겪었어요. 이게 실제 하는 얘기예요. 이거 공식 입장 아닌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가상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물질을 줘가지고 나 한번 2명 도와주고 싶으니까 2명을 도와주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럼 2명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뭐 CCM 사역자들과 함께 어떤 뭐 공연이나 음반인가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한번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멘트를 듣는 누군가가 저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토스합니다. 조사 들어갈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저희는 돈 때문에 뭘 못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스튜디오가 있고 뭐 앞에 이렇게 TV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는 가면 4만 원짜리 조명 하나 막 이렇게 있고 막 저 개인 방송할 때 저희가 뒤에 크로마키 한 것도 3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만큼의 가성비 방송이 없는데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모인 재정이 있고 해서 공개 방송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언제가 막 기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생각했을 때 야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것보다 사람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못 하겠다가 더 크지 돈 때문인 거는 사실 저희는 그 한계점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일단은 계속 카톡 보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이런 말 못 하시나요, 브라님은? 근데 공식 입장으로는 그냥 받겠습니다. 얼마를 주시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공개 방송 저희 광고하는 시간이 있나요? 있어 다 있어 오늘 다 있어. 마지막에 한 시간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다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갑시다. 마지막 질문. 진짜 마지막 질문. 자 한번 띄워주세요. 나에게 소확행이 있다면 두 분에게 소소하게 누리는 진짜 행복한 시간들. 주프라님부터 어떤 시간이 행복하세요? 저는 진짜 이게 거짓말처럼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회사 직장 생활을 하니까 루틴이 좀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직장인들이 12시 정도가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 자유 시간을 누리잖아요. 저는 12시가 되면 바로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곡을 쭉 클릭을 해서 쭉 들어요. 점심시간 내내. 신곡을?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중에 제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느 먼 훗날 요괴벳의 노래처럼 히트곡이 될 어떤 곡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아티스트의 진가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발견해주고 연락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음원을 낸 사람한테 그 당일날 그 순간에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연락이 와서 나 당신 노래 듣고 너무 반했어요 라는 고백을 하면 사실 일반 씨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지만 CCMC는 없거든요. 왜 나랑 관련 없는데 뭘 하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늘어난다면 아티스트에게도 분명히 작지만 큰 응원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가장 큰 아무도 몰랐던 신인이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알려줬는데 그분이 귀하게 쓰임받고 알려지고 이렇게 한 것들이 그런 행복하다. 팀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 팀들은 저의 공이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다 제가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팀들이 잘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저는 대접 못 받으니까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발굴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팀들이 매일매일 수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거죠. 사실 내년 어버이날엔 저희가 올해 발굴한 널 기다린다에 주창훈 PD님의 곡이 전국 많은 교회 어버이날 배경 음악으로 확 쓰이는 그런 일들 뭐
물론 뭐 본인이 잘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우린 또 그렇게 저희가 첫 방송이잖아요 지금. 그게 다 이무현 목사님 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니 어디 방송에서 나가서 한 번 소개한 게 그러니까요. 이런 거라도 있으면 진짜 진짜 내년에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게요. 자 김영곤 사역자님 소확행이 있다면 뭐 비슷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주프라님에 비해서는 어쨌든 짧은 이 소개하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저는 디테일하게 매주 노래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양적으로 예전에 이제 몇 곡씩 하던 거를 저는 이제 더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 됐는데, 그냥 지나온 3년을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CCM을 냈는데 지인이 아닌데 심지어 지인들 교회 식구들조차도 내 노래에 관심이 없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심지어 제가 김영범 뭐 말씀하시면 이런 거 모르니까 김풀이라는 사람이 내 노래를 찾아서 신곡이라고 걸어줬어. 오. 거기서 막 너무 격려가 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소개하니까 사실은 1집만 내고 관둘 거였는데, 아니면 여기까지만 활동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저런 관심과 애정 때문에 좀 격려를 받아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됐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음악 활동에 뭐 돈을 들이거나 뭐 기를 터주거나 이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새삼 느끼는 건 CCM 사역자들 중에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활동 자체를 지속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최소한의 관심이구나.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고 와서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그 관심,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3년간 겪으면서, 내가 하는 요 몇백 조회수 나오지도 않는 이런 방송 때문에 아티스트 몇몇 분들이 힘을 얻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구나 생각하면, 이게 뭐라고 싶어서 그냥 국밥 한 그릇 사줬는데 그거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인데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런 것에 의미 두면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저희가 있어요. 많은 후배 사역자들을 보면서 가장 속상해하는 게, 대부분 음원을 만들고 음반을 만들 땐 이 음원과 음반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주님은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내 노래가 소개되어져 있을 때, 그때 그 감동은 진짜 국밥 하나에 눈물 나는 그런 시간과도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은 앞으로도 행복할 일이 두 분이 되게 많아진다는 건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 행복한 시간이 더 많이 있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건 토크 시간이 지금 20분 지났죠. 근데 이제 아무튼 3시 반까지 마칠게요. 4시 반까지 마쳐야 되는데, 되게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지만 또 행복한데 부담되는, 드디어 자 마지막입니다. 콘서트 소식 전해야죠. 2023 CCM 공방 봄 공개 방송이 드디어 또 합니다. 와우. 자, 주프라님 소개해 주셔야죠. 저는 잠깐만 30초만 다른 얘기하면 예전부터 번개탄에서 어떤 그 사역자분들의 개인 콘서트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이 진짜 열정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소개해 주시고 하는 걸 봤거든요. 와,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목사님께 반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챙기신다는 게. 근데 만약에 그게 신사역자들을 앞으로 저희 때문에 혹여라도 너무 많이 아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약간 그런 걱정되고요. 자, 저희 CCM 공방 2023년 첫 공개 방송입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선능역 2호선 선능역에서 약간 귀찮으시면 이렇게 개찰구만 나오셔서 누우시면 돼요. 그럼 바람이 슬 불면은 공연장 앞까지 갑니다. 그만큼 역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거든요. 오후 4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 CCM 공방 SNS에서 찾아보시면, 아니면 김프리님, 아니면 저 김영범 주창훈 개인 계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니까요. 저희가 감동 후불제 나중에 이렇게 돈 받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료. 표면적으로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러비미, 사실 저희가 발굴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러비미 지금 거의 CCM 차트에서 그럼요, 올라 지금 거의 최고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섭외가 됐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리고 크룩스 잘 모르시죠? 여기 남성 중창이 아마 네. 진수를 보여주실 거고요. 그리고 티마크 더 모르시죠? 여기 힙합의 진수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각양각색의 우리 세 팀이 나와서 그날 멋진 공연을 해주실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세권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건물에 정말 나오시면 진짜. 30초면 그냥 네네.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할 내용인가요? 너무 가까워. 맨날 홍대 바로 앞이라 그랬는데 한 10분 걷고 이러잖아요. CCM 어디 공연을 가면요. 가운 스테이지도 역 앞이 아니잖아요. 비 오는 날 350m. 비 오는 날 걸어서 20분을 걸어봐. 5분. 저희는 그냥 양말 다 빨리 걸어야지. 30초, 조금 빨리 걸어야지.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CCM 공개 방송 이런 콘서트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는 다른 가수도 콘서트 하면 어쨌든 한 번이라도 인스타 올려주는 게 이제 네. 페북 올려주는 게 저의 목적이고 유료 콘서트는 딱 저는 정해진 예산이 15만 원이에요. 제가 네. 이거 사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15에서 20만 원 안쪽은 어떻게든 산다. 그 무료잖아. 네. 무료니까 안 사도 되는 그냥 거잖아요. 오시면 저희는 너무 제일 좋은 좋은 거죠. 거고. 네네. 가기만 하면 네네. 네.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감동 후불제가 그런 온 사람들만 있지만 하는 거야. 미리 말하진 않죠. 근데 그러니까 온 사람들만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감동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안 온 사람들은 못 내는 거예요. 할 수 안 있죠. 와도 뭐 안 그때는 오면 왜요라고 안 안아도 물을게요. 안아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프리님이 왜요? 도대체 왜 그러시게 이렇게 그 따지겠죠. 감동불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예산으로 모든 그 사례 이제 게스트 사례까지 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됐어요. 네. 돈이 없어서 후원을 받아야지만 이 공연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되는데 다음 또 이런 공연이 계속 이걸 해야 되려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지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건 아니니까요. 진짜 뭐 100명이 오셔서 100명 다 그냥 공연 보시고 가셔도 돼요. 심지어 저희가 맛있는 빵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잘 누리시고 이 잔치에 사람이 부족해서 아쉽게 되는 일만 없으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다음 또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못 가는 분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못 가는 데는 미안하니까 네, 뭐 네. 차라리 연평한 콘서트 이런 것들을 해도 티켓팅을 하면서 그 도울 수 있는 작은 고리가 있는데 여기 못 가는 분들은 좀 미안하기만 하잖아. 그럼 우리도 작게라도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하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저희 알리는 게 없어. 후원 계좌를 하나 올릴까? 그런 것 좀 하나 올려. 왜 안 올리세요 두 분은? 아예 그런 조사만 할 거예요 계속. 돈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쉽다. 돈이 안 쫄려서 그런가 봐요. 역시 사람이 4대 보험 있으면 걱정. 야 그게 엄청난 거야. 그냥 진짜 엄청난 거야. 그리고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네, 그냥 없이가 아니까. 네, 하는 걸 하죠. 4대 보험이 주는 그 안정감을 오늘 이렇게 새삼 느끼고 가고.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콘서트 꼭 가셔서 현장에서 누리는 네. 그 기쁨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또 계속 귀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나요? 인사를 해야죠. 네, 네. 저 처음 오셨잖아요. 네네. 저희 번개탄. 전 사실 어땠는지 한번 번개탄 해주셔야죠. 종종 받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방송국에 이렇게 계실 때부터 이렇게 약간 제 혼자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번개탄처럼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늘 항상 이렇게 우리 유명 목사님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저런 분들이 진짜 그 옆에 좀 좋은 분들과 함께만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시 혼자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 못하죠. 네, 죽어도 그래서 못하죠. 앞으로 김프리님 좀 많이 사용해 주십사. 나는 진짜 두 분의 방송을 보면서 제가 꿈꾸는 프로그램이고 꿈꾸는 방송이거든요. 그 워낙에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워낙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게 하고 사실은 막노동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재미는 둘째치고 일주일 내내 막노동이잖아요. 저게. 저건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거. 그 아무튼 제가 소감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와서. 네네.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신 스태프들도 뵙고 너무 고생하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힘들지만 네. 열심히 가시고 또 저희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올리셨던 썸네일 이따가 저희 카톡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PD 여기 지오다카님이 생수통 준비했는데 왜 한 번도 안 마시냐고 두 분은 정말 저- 말만 하다 갈 거냐고. 저 아까 한 번 마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저 여기 와서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어. 자 김영훈 사역자님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오늘은 뭐 게스트라기보다 그냥 정말 보조 진행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두세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와서 같이 수다 떨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기꺼이 올 것 같고요. 주프라님하고 저랑 어쨌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공개 방송 같은 걸 이번에 기획하면서
둘이 이걸 하려니까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는 또 그런 공연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 그러니까 번개탄이 어쨌든 목요일 날 공연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 자체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어쨌든 여기서 모객을 하시고 우리가 또 와서 진행으로 같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분은 이제 또 사대보험 때문에 좀 시간이 얽매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일정만 맞춰진다면 적절한 진행자가 함께 있으면 더 빛나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CCM 공방이 번개탄과 콜라보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컨텐츠로 뭐 저희 방송이 이제 안 뭐 나가도 됩니다. 대표님이 결정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 둘이는 이미 지난번에 얘기를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표님 모신 거는 이제 우리 번개탄과 이 주프라 김프리의 어떤 콜라보가 과연 이제 가능한 건지 이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기도는 제가 했어요. 기도는 제가 했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다. 뭐 시간이 안 되면 되게 뭐 만들더라도 뭐 하여튼 같이 연합하는 일이 이 시내 너무 그럼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각자 해왔던 곳에서 사실 번개탄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저희 영광이죠. 정말 여러분들 확정됐습니다. 대표님이 기도를 굳이 안 하셔도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정 난 걸 하고 앞으로의 콜라보 사역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1시간 반이 쑥 지나갔겠죠. 네. 신곡 원래 다 듣지도 않았는데 그거 1분밖에 못 들었는데. 그리고 저희 그 공방 우리 가족들은 잘 아시지만 제가 1시간 넘어가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돼서 힘듭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김홍사 학자님 우린 또 다음번 한번 같이 콜라보하는 거에 또 귀한 마음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저희들이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귀한 자리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또 만나겠습니다.